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드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세월입니다. 오늘은 미래금융의 핵심 동역이 될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 STO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STO 서밋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잖아요. 거기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KRX 현장의 열기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왜 스테이블 코인과 STO의 결합이 미래금융의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은 뭘 중미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글로벌 시장 움직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STO 서밋 2025에서도 분명 강조되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뭐 주요 신호들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이걸 탐색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실제 금융 정책이나 인프라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TO 서밋 2025에서도 여러 글로벌 사례들이 공유가 됐었는데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국 와이오밍주 사례를 들 수 있겠네요. 아, 와이오밍주요? 네, 이곳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요. 실제 우리가 쓰는 그 카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실물 카드 결제망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서 실제 상거래의 지불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흥미롭네요. 일상 결제라니. 그리고 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좀 의외인데요. 규제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나이지리아 정부가 전반적으로는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국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하고 또 해외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역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활용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필요에 의해서군요. 그렇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좀 보완하고 또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특정 국가, 특히 좀 개발도상국에게는 투기적 자산 이상의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네, 그렇군요. 실용적인 가치. 아시아 금융 허브들도 빼놓을 수 없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들이요. 네, 거긴 원래 좀 빠르죠. 그렇죠. 이들 국가는 과거에는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그냥 개념 증명, POC나 기술 테스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좀 달라요. 실제 금융시장 참여자들하고 같이 구체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산 토큰화랑 스테이블 코인 기반 시스템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통합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TO 서밋 2025 현장에서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였나요? 스테이블 코인과 STO 시장의 잠재력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되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뭐랄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런 절박함마저 좀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와, 그렇군요. 미국의 실물 결제 연동 시도, 나이지리아의 실용적 활용, 또 아시아 금융 허브드의 상용화 움직임까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실물 경제 경계를 막 허물면서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런 결제 혁신을 가져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 걸로 기대되는 STO가 이제 같은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만나서 시너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그러면 이 둘의 만남,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곱하기 STO, 이 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STO 서밋 2025에서도 이게 핵심 의제였다면서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던 논의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그렇고 STO 자체도 각각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 둘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그 시너지 효과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STO 서밋 2025에서도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파급력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측면이요? 첫째는 결제에서 투자로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제에서 투자로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제한적인 해외 송금 이런 데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사용 범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매달 내는 넷플릭스 같은 OTT 구독료, 아니면 콘서트 티켓 살 때 그 대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각종 플랫폼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훨씬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투자한 STO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건물 지분 토큰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K-팝 음원 저작권 토큰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 수익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복잡한 환전이나 해외 송금 절차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상적인 결제에 사용하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곧바로 다양한 종류의 STO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려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로 가는 과정의 그 마찰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요. 그래서 투자 진입 장벽을 정말 극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소액 투자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해외 소액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절차가 꽤 까다롭죠. 자기 나라 돈을 일단 원화나 달러로 바꿔야 하고 환전, 또 국제은행망 통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고 송금,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줄 금융회사, 수탁기관 찾아야 하고 거래 완전히 끝나기까지 시간도 꽤 걸리고요. 단계마다 수수료는 당연히 붙고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한국의 우량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STO를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의 소액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극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환전의 번거로움, 비싼 송금 수수료, 복잡한 수탁 절차, 느린 거래 확정 시간 같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거죠. 이건 결국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 상품, 즉 STO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훨씬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와, 파이프라인 확보라. 매력적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분야, 예를 들면 K 콘텐츠나 K 프랜차이즈 같은 영역에서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우리가 잘하는 분야로 활용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 있는 웹툰의 IP,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 이걸 STO로 만드는 거예요. 혹은 유명한 K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예상 매출액 일부에 대한 지분, 이것도 STO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글로벌 팬덤을 가진 K-팝 아이돌 그룹의 다음 앨범 로열티 수입, 이런 것들을 STO 형태로 발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투자금 모집이나 수익 분배 시스템을 딱 결합하는 겁니다. 아, 팬들이 직접 투자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팬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마치 크라우드 펀딩처럼 아주 쉽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열광하는 컨텐츠나 브랜드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편리하게 나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해당 기업이나 창작자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출이나 지분 투자 외에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아주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팬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자기가 애정을 쏟는 대상의 성공에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 경제적 이익까지 공유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와, 팬덤 경제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팬덤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확장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STO 서밋 2025에서도 나왔던 비유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네, 비유가 좋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시장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네, 유동성. 반면에 STO는 그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과 같아요. 부동산 소유권, 미술품 지분, 저작권 수익, 배당받을 권리 같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권리를 증권이라는 표준화된 형태로 담아내서 실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와 엔진. 네. 연료만 가득하거나 강력한 엔진만 있어서는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있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즉 안정적인 가치 교환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 연료와 표준화된 디지털 권리 증서인 STO, 엔진이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의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표준화된 결합이 가져올 엄청난 효율성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복잡하고 좀 불투명하게 처리되던 많은 절차들이 이 디지털 기술 위에서는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매력적인 비유입니다. 연료로서의 스테이블 코인과 엔진으로서의 STO가 결합된 완성차라니. 그 그림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완성차를 우리 한국도 제대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STO 서밋 2025에서도 분명 이런 실질적인 준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도 있게 이뤄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STO 서밋 2025의 핵심 세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글로벌 연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인데요. 한국이 글로벌 STO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5가지 체크리스트요? 네, 궁금합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산 및 보관 체계의 확립입니다. 정산과 보관이요? 네, 투자자들이 STO를 사고 팔 때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 수납 지급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과 STO 자산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거래 기록들을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그럼 어떻게 반영하고 처리할 것인가, 회계 처리 지침,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나 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관 투자자나 일반 기업들이 선뜻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장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네, 결국 신뢰의 문제군요. 안전하게 거래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국경 간 거래를 염두에 둔 해외 소액 투자자 대상 KYC AML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 KYC AML,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과 STO의 결합이 글로벌 투자 유치에는 정말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KYC, Know Your Customer, 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AML, 엔티머니 렌더링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블록체인상의 그 지갑 주소만으로는 투자자의 실제 신원이나 국적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특정 국가나 지역 투자자들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예를 들면 온체인 지오펜싱 같은 거요.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리스트,
생션 리스트에 오른 지갑 주소와의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TO 서밋 2025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적 효율성과 강력한 규제 준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국경 없는 투자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처럼 들립니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셋째는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 및 외환 규정의 정비입니다. 아,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랑 외환 규정이요? 네, 앞으로 국내 STO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종류가 쓰이겠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자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국 STO를 구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 서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 비율은 어떻게 결정할지, 또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외환 관리 규정은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가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 미리 준비 안 하면 정말 혼란스럽겠네요. 그렇죠. 실제 시장이 열렸을 때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STO, 발행 및 유통 정보의 표준화입니다. 정보 표준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STO는 그 기반 자산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부동산 소유 지분일 수도 있고 미술품 공동 소유권, 음원 저작권료 수입 분배권, 소상공인 매출 채권 등등 형태가 각양각색일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하려는 STO가 정확히 어떤 권리를 담고 있는지, 그 권리에서 나오는 수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지, 분배 주기나 방식 같은 거요. 그리고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주요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걸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알아야 투자를 하죠. 그래서 STO를 발행할 때 이런 핵심 정보들, 기초자산 정보, 권리 내용, 수익 분배 조건, 투자 위험 고지 등등을 담는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STO 백서, 화이트페이퍼나 투자 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 항목과 그 양식을 통일하는 거죠. 이게 잘 이루어져야 투자자들이 여러 STO 상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시장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 그게 핵심이겠군요.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다섯째는 실사용 사례 기반의 파일럿 프로젝트, 즉시 가동입니다. 아, 직접 해봐야 한다. 네.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법과 제도를 설계한다고 해도 실제 시장과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나 금융 테스트베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서 예시로 들었던 K 콘텐츠 IP 수익권 토큰화라든지 K 프랜차이즈 매출 연동 토큰 발행 혹은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 지분 투자 STO 같은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파일럿 프로젝트 POC, 프루프 오브 컨셉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고 실행해 봐야 합니다. 그냥 탁상 공문에서 벗어나서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STO 서밋 2025에서도 이 빠른 실행과 반복 패스트 이터레이션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장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던 STO 서밋 2025 현장의 실제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듣기로는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행사가 열린 여의도 KRX 국제회의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네, 국내 주요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는 물론이고 빅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 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관계자들,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더라고요. 특히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서 온 저명한 연사들의 발표 세션에서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고요. 한국이 충분히 글로벌 STO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겠다는 어떤 강한 자신감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본질적으로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표준화하고 마찰 없이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동성 표준화. 국경이나 통화의 장벽을 넘어서 가치를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에 STO는 권리를 표준화하는 기술입니다. 권리의 표준화. 네. 부동산 소유권, 영화 판권 수익, 미술품 지분 같은 세상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에 내재된 권리를 디지털 토큰이라는 표준화된 그릇에 담아서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강력한 표준화 도구, 즉 디지털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권리 증서 STO를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느냐, 이게 바로 미래 금융시장의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이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잘 설계하고 구축한다면 다가올 새로운 금융혁신의 시대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티켓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STO 서밋 2025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STO의 결합.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금융생활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그것이 부동산이든 예술 작품이든 혹은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든 어떻게 매력적인 토큰 증권 STO로 재탄생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 혁신적인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게 될까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가능성을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